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뭐 회식이나 아니면 뭐 점심에 뭐 팀 식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지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바디어논 대표 김광호입니다. 저희 보디빌딩 코칭 프로젝트 두 번째 케이스는 30대 중반 남성분 모셨습니다. 희남님 와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구희남이라고 합니다. 저 35살이고 인천에서 왔습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순박한 느낌 많이 나시는데 특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살짝 사심으로 뽑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공수 출신이어가지고 네, 오공수는 지금 없어졌죠. 네, 어쨌든 그 이력이 좀 독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약간 제가 궁금했던 건 그 군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죠? 단순히 저희 아버지는 중사 전역하셨는데 더 오래 하시다가 전역하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전역한 이유요? 열심히 정말 잘 군생활에 만족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시간 아이가 어렸을 때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족하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직하고 계세요. 사무 업무를 워낙 오래 보다 보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사례들이랑도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아마 희남님이 운동하시는 걸 보면 대표적으로 사무직이 나타내는 특성들을 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팁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지칼로리를 산출을 하고 그 유지칼로리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전달드렸어요. 인터뷰도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한번 짜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식단을 쭉 짜서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몇 가지 수정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희남님은 재원님이랑 다르게 목적이 또렷해요. 그냥 처음에 신청하실 때부터 감량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12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을 빼려고 할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아마 맹목적으로 따라오지 않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따라오면서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고 충실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수순을 따라서 맨 처음에 진행되는 작업은 필요 감량 체지방률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체지방률에서 목표 체지방률을 빼면 필요 감량 체지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살을 몇 킬로를 빼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kg라고 칠게요. 살을 10kg 빼서 목표 체지방률에 도달하려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살 빠질 때 뭐 일어나요? 근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근손실이 일어날 거를 합쳐서 총 체중 감량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즉 내가 목표 체지방률에 도달하려면 체중 자체를 몇 킬로를 덜어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몇 프로씩 덜어낼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씩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하냐? 0.4%에서 1% 내외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는 살을 빨리 빼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다 1%를 골라요. 말인즉슨 체중이 85kg다 라고 하면 주당 손실률을 1%로 정했을 때 일주일에 0.85kg씩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원해요. 하지만 이때 내가 주당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손실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주당 손실률을 되게 적게 잡는 게 좋겠네 라고 이해를 할 테지만 이러면 또 뭐가 문제죠?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적당 손실률을 잘 정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통 저는 0.5에서 0.8 내외로 정해요. 어쨌든 주당 손실률을 정한 다음에 이 4번을 산출해내게 되면 5번 값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빼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0.6kg씩 빼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체지방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로 감량하기 위한 체중이 있을 테니까 요걸 5번의 값으로 3번을 나누면 기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총 6kg를 빼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목표 체지방률이 15%를 찍을 거야. 그러려다 보니까 나는 체중 6kg를 빼야 된다네. 그러면 체중 6kg를 주당 손실률을 1%씩 정해서 빼면 0.6kg씩 일주일에 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나누면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0.6kg씩 뺐을 때 총 6kg를 빼려면 10주 동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요걸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아, 그러면 10주 후에 체지방률 15%에 도달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12주 동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거꾸로 다 역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목표 체지방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12주 동안 몇 킬로씩 빼야 되는 값이 저희한테 개인 값이 나왔을 거고, 그걸 가지고 제가 칼로리를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를 처방을 해놓고 값을 잘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단순히 계산만 해보니까 희맘님은 12주 후에 목표 체지방률이 15%라고 쳐볼게요. 15%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6kg를 빼야 됐고, 이 값으로 쭉 산출하면 제가 칼로리를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살을 빼려면 하루에 2200kcal씩 먹어야 돼 라는 값을 가정을 해놨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요. 사람 신진대사가 이런 식으로 수학처럼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의 유지 칼로리가 몇 킬로칼로리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걸 또렷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유지 칼로리가 한 2800 정도 되실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2800 칼로리에 뭘 구분을 했죠? 탄단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식단을 짜보세요 라고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 미션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스스로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가 또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큰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내 스스로 몸 관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유지 칼로리인 2800을 설정을 해서 탄단지 비율을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은 300g, 단백질은 150g, 지방은 50g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을 해놨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식단을 짜신 거잖아요. 이때 스스로 놓치고 있는지 한정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이 예상 유지 칼로리가 실제 유지 칼로리가 되려면 정말 내가 이만큼을 일주일에 먹어도 체중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되면 그게 실제 칼로리죠. 하지만 유지가 안 되면 이건 실제 칼로리가 아닌 거예요. 공식상으로 산출해낸 예상 유지 칼로리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예상 유지 칼로리로 7에서 한 10일 정도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중 유지가 된다. 그럼 이게 실제 유지 칼로리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시킨 다음에 아,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0.6kg씩 빼려면 희남님은 뭐 2200kcal씩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정하고 기간을 산정한 다음에 손실률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적응주를 가질 때 마찬가지로 실제 유지 칼로리인지 파악을 하려면 내가 미리 계산해 놓은 이대로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코치가 하는 영역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랑 이걸 처방해 주는 거, 여기까지가 코치 영역이에요. 그래 놓고 훈련자가 이 식품군을 스스로 짜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식품군을 짜고 저희가 막 식품군을 설정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이때 보통 훈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먹지 않는 거를 자꾸 넣기 시작을 해요. 오트밀을 평소에 많이 안 먹으면 티가 팍팍 났죠. 제가 이 칼로리를 처방해 놓고 아침에 오트밀을 드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오트밀로 탄수화물군을 구성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 오트밀을 100g을 한 거예요. 이 오트밀을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오트밀을 100g을 한 번에 아침에 먹으려면 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걸 퍼먹고 먹는 동안 이 오트밀이 계속 불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자는 식품군을 구성을 할 때 원래 나한테 익숙한 걸로 구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칼로리를 이상하게 또는 이 음식량을 이상하게 세팅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주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내가 익숙한 식품군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일상생활 내에서 만들어 먹기 편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올라가요. 이걸 꾸준히 지킬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나는 먹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양만 조절하면은 이거를 정확히 타겟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쭉 세팅된 식품군으로 내가 목표로 한 탄단지 비율을 정확하게 타겟하고 있는지를 보고 맞다면 그걸로 7일에서 10일 정도 유지를 해본 다음에 실제 유지 칼로리를 파악을 하는 이런 순서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설명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없는데 제가 좀 무모하게 식단을 짜다 보니까 먼저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점심을 그렇게 자유식으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뭐 회식이나 아니면 뭐 점심에 뭐 팀 식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지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직장인들 하루 식사 패턴이 아침 집에서 먹고 또는 안 먹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점심은 구내식당 이용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점심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은 집에 와가지고 저녁은 좀 밥답게 챙겨 먹고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점심. 그쵸. 얘가 제일 문제가 돼요. 구내식당에 도시락을 가져가니 좀 깨고 괜히 눈치 보이고 저 예전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회원님 중에 항상 자기 책상이 부장님 옆이라서 항상 부장님이랑 밥을 먹으러 간대요. 근데 부장님 앞에서 같이 마주해가지고 자기만 도시락 가고 먹기가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케어를 했냐면 여기에 1000칼로리를 그냥 미리 배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때는 목표 칼로리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뭐 깔끔한 식품들 뭐 계란이랑 고구마랑 뭐 야채랑 듬뿍듬뿍 잘 해서 챙겨 먹겠죠. 여기는 얄짤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하루에 2500kcal를 먹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심에 대략 1000칼로리 먹을 거라는 걸 이미 미리 빼놔요. 그러면 1500 남죠. 그러면 여기다가 750, 여기다가 750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탄단지는 아주 깔끔하게 세팅해놔요. 얄짤없이. 여기 칼로리도 깔끔하게 얄짤없이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죠. 여기서 지키는 거에서 이제 단백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단백질을 600g 먹어야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200g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200g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점심 때도 200g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칼로리를 마음대로 먹어. 계산하지 마. 이건 코치가 그냥 임의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염두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 놓고 무조건 단백질 200g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얘를 먹어라. 왜? 얘는 가능하죠. 뭐만 가져가면 돼요. 닭가슴살만 요새 뭐 진공팩에 담긴 것도 있고 그거 정도는 들고 가가지고 식판 위에 그냥 놓고 먹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식판에 담는 건 마음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단 이걸 먼저 먹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일반식 기준으로 일반식이 대체적으로 한 800에서 그냥 작정하고 먹거나 아니면 일부러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면 800에서 1000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한식이.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놀게 된다는 거죠. 말인즉슨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현대의 직장인들 식습관 패턴이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예 목표 칼로리랑 실제 유지 칼로리 산출하고 다 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해요. 단 점심에 미리 1000칼로리를 그냥 빼놓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아침 점심만 배정을 하는 게 베스트가 됩니다. 이게 지키기도 제일 편해요. 두 번째 애로사항이었던 오늘 회식이 때네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한테 적용하기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750 잡았고 여기는 그냥 1000 잡았고 여기는 750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거야 항상 점심은 먹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술 먹는 회식이야. 내가 술자리 또 빠질 수도 없어.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은 회식이니까 어떻게 적용시키냐? 여기서 날리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단백질 정도만 채우고 그러면은 2500에서 남는 게 몇 정도예요? 작정하고 먹어도 이거 채우기 힘들어요. 이걸 염두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직장인들한테는 현실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희남님이야 몸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에? 그냥 덜 먹고 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2개. 돈 벌고 일단 가족들과 그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2개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 2개 뭐야? 그거예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뭔데? 그럼 이거예요. 왜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생명 연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건강은 못 사요. 분명하죠? 그러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개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보통 뭐 해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건 어디 취직해서 뭐 월급을 보고 저축을 하려고 하건 다 뭐 해요? 하죠? 네. 근데 왜 더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데 이걸 하는 거는 꺼려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되려 이걸 지키고 이걸 쌓아가는데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이건 실질적으로 나한테 숫자로 다가오니까 돈에 관련된 것만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건강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빵꾸 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빵꾸 나는 상황이 점점 생깁니다. 말인즉슨 저희가 맨 처음에 식단 관리라든지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스스로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맥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식단에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희남님도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체형 분석하는 거 진행할 거고요. 근력평가 분석을 해서 현재 몸에 남아있는 습관들이라든지 근력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하시죠.